안녕하세요. 네 번째 혁명입니다. 기록적 괴멸, 비트코인, 이더리움, 고점 대비 최대 80% 폭락, 미 긴축 증시 폭락의 연쇄 충격, 비트코인 심리선 2만 달러 붕괴, 업계 채굴 전기료 감당 못할 수준, 이더리움 한때 896달러 추락, 월스트저널 가상자산 잔치는 끝났다. 생태계 전체 무너지나 우려도. 자, 시장에 너무나 큰 악재로 뒤덮여지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에 주식과 크립토 시장 전반적으로 악재가 쏟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자, 저는 항상 언급드리죠. 긍정의 메시지를 찾고요. 결국은 바뀌지 않는 것은 도착한다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체킹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자, 먼저 차트를 한 번씩 보고 갈까요? 보이시죠? 이게 비트코인의 차트거든요. 제가 좀 이따가 삼성전자의 연봉, 1년짜리 연봉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힌트를 하나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증시 흐름을 좀 보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트를 보면서 한번 체킹해 보자고요. 자, 보면은요, 지금 낙폭이 고점 대비해서 정말 큰 낙폭을 보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때랑 거의 맞먹습니다. 물론 이때보다 살짝 모자라요. 그리고 이렇게 하락이 강한 하락 언더슈팅이 나오면 기간 조정을 거친 후에 반등이 나와요. 이 반도폭은 그렇게 세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락하고요. 코로나 팬데믹 때. 그리고 다시 한번 엄청난 슈팅. 그리고 하락, 반등, 다시 한번 큰 하락. 최근에 나왔던 흐름 중에서 가장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랑 거의 유사해 맞먹는 수준이에요. 이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기간 조정을 거치겠죠? 물론 바로 나오면 좋을 것 같지만 이 바로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우크라이나 이슈일 것 같아요. 이 우크라이나 물가가 관련된 부분이죠. 여기에 상하이 봉쇄, 제가 언급드리지만 중국 정상과 그리고 러시아 정상, 미국 정상, 사우디 정상, 각국 행정부의 수반들이 지금 전화 통화와 이런 연락을 하고 있는 것 같은,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유럽 행정부 정상들과 함께 지금 무언가 논의가 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바이든 행정부의 중간 선거와 상하이, 중국의 시진핑의 3연임, 더불어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맞물려서 나올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갑자기 돌아 나갈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안정적으로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돌아 나갈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면은요,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돌아 나갈 시기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번째, 다음 사이클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유 자금과 장기로서 대응한다고 하면 지금은 훌륭한 매입 시기가 될 것입니다. 왜? 지금 가치는 미래 가치 대비해서 또는 현재 가치 대비해서 너무나 하락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나 지갑 수나 이런 거를 비교해 봐도 현재 펀더먼털과 괴리어의 격차가 사상 최대치에 근접해 있습니다. 바닥을 알 수는 없어요. 허나 현재 크립토 시장에, 더 나아가 주식 시장, 자산 시장이 현재 최극단에 가까워지는 지금 괴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시간을 두고 해지를 한다면 결국은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든다는 거. 그게 장기 투자자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겠죠? 더불어 멘탈 관리와 함께. 자, 리플의 가격은 419원입니다. 현재 박스권을 그리고 있고요. 타 코인들에 비해서는 먼저 하락했기 때문에, 또한 눌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하락폭은 조금 더 변동성은 작겠죠. 중요한 것도 올라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세과의 소송이 해결되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요. 이더리움의 포우에서 포스 전환이 진행돼야 됩니다. 이분은 채굴자들의, 현재 전 세계 채굴자들과의 그런 협상 부분이 또한 있는 것 같아요. 세과의 소송 또한 중요한 건 전체 제도권, 코인 시장의 전체 제도권에 대한 수용과 맞물려 있습니다. 더불어 전 세계 현재 시장, 매크로 이슈들과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중요한 건 지금 하락폭이 굉장히 과도했거든요. 반등, 기술적 반등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구역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포에 쪼실 필요가 없다. 더불어
실시간 계좌 잔고 마이너스 폭을 믿지 마세요. 믿지 마시고요. 여유자금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대출을 쓰셨다거나 레버리지를 땡기셨다면 청산이 당하시거나 대출을 쓰게 되면 이게 가치에서 하락폭이 2배, 3배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차라는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유자금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매월 적립적으로 모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계좌잔고 믿지 마세요. 코인 개수만 파악하시고요. 멘탈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을 터득하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본업에 몰입하고요. R&D, 책을 읽는다거나 좀 더 연구를 한다거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블록체인이건 바이오건 세계 경제건 문화건 역사건 과학기술이건 이런 데 연결시키는 작업에 저는 더 몰두를 합니다. 시간을 많이 잘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때가 이르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최근 흐름이에요. 보이시나요? 아래쪽으로 언더슈팅이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보게 되면은요, 이평선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여 있으면서 박스권에 있다가 개파랑이 크게 나오게 됩니다. 음봉이 뜨면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큰 개파락, 다시 한번 큰 개파락, 그리고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한번 큰 개파락, 그리고 오늘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됩니다. 즉 증시도 엄청난 지금 하락폭이 나오고 있고요. 언더슈팅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를 지금 일봉으로 본 건데요. 주봉으로 봐도 한눈에 보입니다. 비트코인과 또 비슷한 흐름이 있어요. 슈팅이 강하게 나오죠. 상승 슈팅. 그러면 반드시 물량 소화가 돼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죠? 여기 보이시죠? 바로 아래쪽으로 언더슈팅.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반드시 되돌림이 나옵니다. 지금의 시장 상황을 대변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아 나올 시기를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연봉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보이시죠? 삼성전자의 연봉. 이걸 보면서 또 미래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자, 보면 양봉이 강하게 나옵니다. 그쵸? 코로나 팬데믹 때 엄청난 양봉. 그리고 나서 고점을 딱 찍어요. 96,800원. 그리고 현재 엄청난 꽉 찬 음봉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거 하나가 1년 봉짜리입니다. 1년, 2년, 3년. 그런데 삼성전자가 1년, 2년, 3년, 4년, 5년 이 박스권을 뚫으면은요 상단이 올라가요. 그쵸? 결국 요 라인 안에서 놀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요 근방 안에서. 그리고 다시 계단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마찬가지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그쵸? 요거 돌파하니까 어떻게 되죠? 상단이 올라가게 되죠. 그쵸? 그래서 삼성전자가 3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얼마를 갔냐? 무려 950배를 갔습니다. 950배. 아마존 20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코인 시장, 비트코인 2008년도에 탄생하게 되었죠. 우리 리플 2012년도에 리플사가 탄생하게 되죠. 그쵸? 물론 그 전에 오픈코인 때 또한 그 전부터 또한 있게 됐었죠.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주식으로서 증시로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이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마무시한 노이즈들이 엄청나게 있었다. 이미 수백 번에 가까운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결국은 뚫고 삼성전자는 성장해 왔다. 이 모습이 추후 리플의 모습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전반적으로 크립토 시장의 전체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거듭 언급드리지만 XRP의 흐름을 좀 크게 예측을 해보면 XRP는 박스권 이렇게 그리다가 카카오처럼 한 방에 빵 칠 거예요. 눌려있다가. 그리고 다시 계단식으로 빵 하고 칠 겁니다. 왜? 가장 파괴력 있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XRP가 꽂힐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간을 잘 보내시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도착하니까. 자, 제드 밸런스, 제드 맥켈럽의 물량이 현재 하루 평균 기준 보면 6월 19일 371만 8천 주, 6월 18일 371만 주, 6월 17일 371만 주, 19일, 18일, 17일, 16일, 15일, 14일, 13일 대략 6월달 기준으로 해서 370만 주에서 400만 주 언저리를 왔다 갔다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속도로 보게 되면 7월달 안에 7월 28일
7월 17일, 7월 25일, 7월 달 안에 데드 맥케일랩의 물량이 종식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이슈가 또 하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늘 소식이 하나 있었죠? 오지스, 리플 XRP 브릿지 출시, 13개 네트워크 XRP 전송 지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등 13개 네트워크 연결, XRP 활용성 높여서 크로스체인 유동성 증대한다. 국내 블록체인 기술기업 오지스가 리플 전용 브릿지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XRP 브릿지는 리플 네트워크와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XRP 전송을 지원한다. XRP 토큰의 활용성을 극대화해서 이용자에게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XRP 브릿지가 연결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후오비, 클레이튼 폴리곤, 오르비 체인 등 13개이다. 오지스는 2018년 창립한 국내 블록체인 기술 기업이다. 2021년 4월 세계 최초로 리플 네트워크 및 토큰 연결에 성공해서 누적 브릿징 XRP 자산 규모는 1.3조 원에 달한다. 자, 그래서 리플 브릿지 출시했다는 13개 네트워크 XRP를 전송하면서 오지스에서 XRP 20일 브릿지를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가상자산 급락하자 NFT 시장도 출렁. 2달 만에 거래대금 90% 줄어. NFT 시가총액 일주일 만에 반토막. 가상자산 약세, 해킹 등이 악재로 작용한다. 미 연준에 대한 긴축 스탠스가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면에는 물가, 그리고 전 세계 생산에 대한 공장이 멈췄던 부분이 이면에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미디어에서는 끊임없이 지금 공포가 나오고 있어요. 추락하는 코인값, 안업회 산업 꽁꽁 한겨울, 그리고 더불어 주가도, 주식시장도 주가 이익뚝, 허리띠 졸라맨 거래소, 옥석 가려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면 이 부분 보고 가자고요. 전체 크립토 마켓의 전체 시가총액 및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요, 쪼그라들었어요. 제가 언급할 게 있죠? 상승이 나오면 하락이 나오고요. 상승이 나오면 하락이 나와요. 이 파동은 약했어요. 진짜 센 파동은 이때였습니다. 2,600만 원 근처, 2,700만 원 근처에서 300만 원 중반대.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500만 원 중반대에서 다시 한번 8,270만 원까지 찍죠?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가격대까지 쪼그라들었어요. 정리를 해보면 뭐다? 상승이 나오면 하락, 상승 나오면 하락, 작은 반동, 큰 하락, 역대급 하락이에요. 정리를 하면. 즉, 여기서 기간 조정을 거쳐서 우리는 다음번 이 사이클을 기다려야 된다. 이 사이클의 큰 파동은 정말 크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이 파동에서 검증이 됐고요. 이 파동에서도 검증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린 이제 세 번째 다음 사이클을 기다려야 된다. 그 전에 작은 반동의 사이클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다.